오늘은 실질 물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현 시점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0년대 보시면 실질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기준금리 자체가 거의 20% 가까이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던 시기예요. 폴 월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경기가 망가지더라도 물가는 잡겠다. 오직 이 일념하에 10%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폴 워커 자체가 파월 의장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때는 빚내서 사업하던 곳은 쉽게 말하면 다 줄도산했다고 보면 돼요.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만 살아남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로 가면 드디어 닷컴 붐이에요. 이때가 생산성의 황금 기업. 닷컴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겠죠. 왜냐면은 인터넷이랑 PC가 보급되면서 생산성, 개인 생산성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으니까요. 그래서 왜 금리가 높았냐?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높아도 다들 감당할 수 있었던 착한 고금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성장이 모든 것을 정당화를 했고 이익이 안 나도 매출만 늘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그랬어요. 이때는. 2006년, 2007년 풍전야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 이때는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리세션이 따라오죠. 그리고 여기 큰 딥이 한 번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초반에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이 막 심해졌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를 막으려고 뒤늦게 막 금리를 5.25% 정도까지 올렸던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대출이자가 비싸지니까 빚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게 됐어요. 결국엔 어,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거 자체가 버블을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진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래서 겉으로는 호황처럼 보였어요. 이때는. 속으로는 근데 부실 채권이 막 썩어가고 있었죠. 왜냐면 금융 상품들 자체가 부실 크레딧, 부실 채권 위주의 상품들이 막 묶여서 여기저기 자꾸 넘어가고 더 금액은 커지고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현금을 확보하고 막 리스크를 관리했던 기업들은 금융위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자산들 막 주워 담아서 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오른쪽 어, 현재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90년대 호황기가 아니에요. 이제 80년대하고 2007년 그 버블 붕괴 위험 때는 그때의 성격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쁜 고금리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2007년처럼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이제 끊어진다. 그게 뭐냐면 과도한 빚을 진 좀비 기업이나 부동산 PF 같은 것들이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졌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이때 보통 상식적으로는 제동을 걸기 위해서 높아질 텐데 실질 금리가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어, 갑자기 매파적인 행동들을 거두어 들이고 일단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모르겠으나 이자를 낮췄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0년대식으로 막 무조건 성장 전략보다는 80년대 생존했던 사람들처럼 이제 비용 절감, 현금 확보 이런 게 그래도 맞는 포지셔닝인 것 같아요. 아무리 며칠 전에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이 시점에 인건비 방어하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재고랑 현금 흐름도 최적화해야 되고, 왜냐면 현금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외상값 못 받아오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이제 구글이 막 빛을 발하고 나를 줘, 요즘 잘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여기 막 한참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뭐 전화 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겠죠. 요금에 따라서 이 회사에 있다가 저쪽으로 확 몰려가고, 이제 그런 어 손실 자체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 자체는 오퍼레이션적이나 금전적이나 모든 영향을 한 번에 주는 것이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금리를 낮춰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죠? 금리를 낮춘다면 단순히 이자가 와 싸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왜 낮췄는지를 알 필요가 되게 있어요. 보통 이런 시점에, 저희 같이 이 끝 부분에 있는 시점에 금리를 낮추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죠. 승리의 인하 아니면 공포의 인하. 승리의 인하 같은 경우 상황 자체가 물가가 완벽히 잡혀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유롭게 금리를 내리는 경우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결과적으로 주식, 부동산, 막 자산 시장이 다시 폭등을 해요. 물가가 잡히고 막,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가를 올린 승리의 인하, 소프트 랜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리스크는, 그럴 때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정화시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제 승리의 인하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포의 인하,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리세션 컷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어딘가 막 부러졌을 때, 은행이 파산하거나 실업률이 치솟거나 경제 위기가 닥쳤거나 이럴 때 긴급 수혈로 금리를 낮추는 경우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막 리세션이 오고 있는 시점은 아니니까. 왜냐면 주식 시장이 훨훨 날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포의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를 낮춰도 초기에는 주가가 폭락하고 소비자가 얼어붙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버블이 언제 터졌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때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와 지금 이제 코비드 시점을 한번 볼게요. 이때도 버블이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붙어서 터진 거죠. 근데 코비드 때 엄청나게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까지 온 건데, 크게만 봐도 다경반작용의 법칙으로만 봐도 뭐가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겁내했고, 이자율이 반복적으로 보통 버블 뒤에는 고이자율로 보통 그게 터지는데, 아직까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 전문가들도 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혹은 아직은 버블이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로 한번 개인적으로 가늠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건, 어떤 기업이든 이 시점에는 현금과 생산성 자체를 굉장히 집중을 해서 회사의 이득을 그래도 내고, 캐시플로우를 항상 비축해 두고, 고객을 항상 확보해 두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겠죠, 투자하기. 자, 이제 실질 금리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위기 시그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그래프로 이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